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까요? 하루 정도 못 챙겨봤는데, 사실 HLB 그룹주는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그 추석 전날이 있었거든요. 추석 전날에 HLB 그룹주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추석 때는 되게 그 HLB 투자하신 분도 재밌게 보냈고, 우리도 재밌게 보냈는데, 사실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 제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려서 완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나쁘지 않고 반도체라든가 삼나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만 원 중반을 갔다 9만 원 근처를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더니 5만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제가 항상 알려줬듯이 삼성전자를 8, 9만 원에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5만 원부터 6만 원 사이에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HLB도 마찬가지로 리보세라립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죠. 물론 저도 이제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약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당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뉴스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가남 삼상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용요법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HLB 리보세라의 병용요법이 뭐냐면 이게 캄넬리주맙이죠. 그죠? 중국의 항서제약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맙에 관한 어떤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의학 박사들도 리보세라에 대한 행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리보세라닙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보세라닙 행보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주식은 뭐에 기인을 하냐면 수급에 기인해요.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주식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린 주식할 때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론 리보세라닙의 결과가 좋은 것까지만 알면 되고, 막 생존율 기간이 어떻고 무진행이 어떻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비중을 줄여야 될 자리에서 못 줄이고 어디서 들어갈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뉴스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주식 공부하는 거죠. 물론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경제학 박사라든가 경영학 박사분들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의 경제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주식 공부는 뭐냐면 너무 쉬워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줄었냐 그런 건 몰라요. 제가 그런 경제학 박사가 아니죠.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이식교화선 깨는 순간 추세가 깨지겠구나. 그럼 난 안 사야지. 아니면 여기서 샀더라도 손절해야지. 그래놓고 언제 사냐? 충분히 기다렸다가 5개월선을 돌파해 주거나 정말로 이전에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내가 여기부터 분할 매수해야지. 이게 주식 공부예요. 이해하셨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8만 원, 9만 원일 때 나는 안 사야지.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가 엄청 좋대야. 그래, 알았어.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아무리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래. 알았어. 그런데 이 시켜서 밑에 있잖아. 난 안 사야지. 그러니까 영업이익 사상 최고 찍는 날 신저가 찍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리브세라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일 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22년도 12월 달, 작년 11월 달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20개월 선을 깨는 순간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랑 저걸 깨는 순간 리보세라님의 행보는 변함이 없지만 추세는 깨졌죠. 이게 주식 공부예요.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전 저점 3만 원까지도 올 수 있고 이전 저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망하시라고 그랬죠. 더 추가로 사지 말고. 왔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떨어질 때 리보세라닙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손절을 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관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뉴스 때문에 자꾸 주식을 더 사게 되고 비중이라도 줄였다가 나중에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대응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뉴스를 믿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뉴스를 믿지 말고 주식은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HB는 어차피 이렇게 이전 저점 안 깨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죠? 오늘 금요일 종가상 무조건 5주선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면 이전 저점 또 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켜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엄연히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엘센 같은 경우에도 주봉에서 5주선 잘 지켜주고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을 언제 해줬냐면 12월 달에 벌써 했어요. 엘센은. 더군다나 월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기어선 60선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죠. 저 이거 깨지 말라고 그랬죠. 안 깨죠. 이걸 깨는 건 개인들이 깨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분들이 조정하겠죠. 물론 주식을 누가 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조정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을 물론 얘기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주식은 주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한 2,500개가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2,500개 이 주식의 주인들은 따로 다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주인들, 즉 수급이죠.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이 주식이 올라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엄연히 수급 개선이 잘 있고 주봉에서 오수선이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직도 잘 유지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부터 L생은 사모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 HF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LG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다행히 수급 개선 지켜냈죠. 60 개선을 잘 지켜냈을 때 결과가 이렇게 60 개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즉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웬만하면 5주선 위에 있어야 돼. 깨놓게 되면 이 저점 또 와요. 이런 조심성을 갖고 대응하시고 일봉에서는 20선 근처 매수죠. 그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근간에 살짝 거래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LT 같은 경우는 13,000원, 14,000원대 항상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따라서 LT가 만약에 다시 한번 20개선 깨고 다시 10,000원 초반이 오잖아요. 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박스권에 갇혀버렸죠. 이렇게.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10,000원 초반 오면 매수해가지고 13,400원에 팔면 돼요. 30%에 40%의 공간으로다가 박스권에 갇혀버렸는데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요. 즉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오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박스권 하단에서 하는 게 낫겠죠. 꾸준히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셔도 되고 HB 글로벌도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반드시 5개월선을 뚫었을 때 나와요. 안 뚫었죠. 그러니까 계속 우하향인 거예요. 대신에 주식은 싸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는 결국 5개월선도 뚫어주게 되고 60개선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재무에 대한 문제들이 다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당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노터스의 20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4,577원이에요. 다 가죠 지금. 저 4,500원대를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해요. 그죠?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4,5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신라젠 아직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신라젠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엄연히 20개선 깨고 쭉 밀리고 있죠. 여기서 신라젠이 어떻고 바닥이 어떻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럼 바닥은 어떻게 찾는 거냐? 아주 쉬워요. 바닥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고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고점을 맞추지 못하고 저점을 맞추지 못해요.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아무도 저점하고 고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선 완바닥이 아닌 다중바닥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중기적인 지표인 5주선 위를 올려놔야지만이 그전 저점이 6,470원이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거나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엄연히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지금 신라제일의 추세는 엄청나게 우하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셀바이오는 다중바닥이죠. 자, 추세는 깨져 있지만 이 다중바닥이죠. 외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되고 NC트루는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흐름이 아직은 좋고 이제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 잘 뜰 수도 있고 제약주들 흐름이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지금 이제 화장품주가 날아다니고 제약주가 조정을 거쳤는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알았으니까 조정을 하든 말든 알았으니까 그냥 5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약주들 중에 그렇다고 또 5개선 깬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 명문제약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5개선 근처에 있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깨면 다시 한번 바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문제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자, 대량 거래가 터졌죠. 눌러주고 다시 뛸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떼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엄연히 이런 자리에서 못 떼어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분할로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대신에 명문제약의 재무는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있으셔야 되고 부강약품도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주식을 뭐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완전 바닥이죠. 대신에 아까 알려드렸듯이 제가 바닥을 찾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닥을 찾으려면 월봉이나 주봉에서 5개월 선이나 5주선을 돌파했을 때이거든요. 돌파했어요. 자, 지금부터 부강약품 그냥 8,100원대만 안 깨면 돼요. HK인후엔 얘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죠? KCAM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의료보험 등재가 됐어요. 차조 시장을 드디어 공략할 수 있는데
HK 이노엔의 바닥 가격, 즉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신규 상장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떨어졌죠. 자, 지금부터 HK 이노엔은 뉴스는 떴지만 알았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만 하면 되고, 주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수급주선과 여기 매물대예요.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요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옆으로 가는 이런 공간이 나오게 돼요. 여기. 요게 차근차근 매물대가 쌓이게 되겠죠. 그게 여기예요. HK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많겠죠. 즉,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요. 44,000원부터 이렇게 4만원대, 4만원부터 44,000원까지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이걸 한 방에 뚫어버리면 일단 목표가인 52,000원을 가겠죠. 못 뚫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저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건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매수하실 분은 그냥 날아가면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뭔 얘기냐면 음봉이 하나 떨어지거나 옆으로 땡땡이 가면 매수.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후수로 인해서 실적 먼저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게 뛰면 쫓아가서 하지 마요. 물려요. 제일파마홀딩스나 제일약품, 이제 화이자 관련 이슈에 그 재료가 소멸이 돼 버렸죠.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 제일파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시간은 깨고 있고, 주봉에서 육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어요. 12,800원이죠. 밀릴 확률이 있고, 제일약품은 이제 제일파마홀딩스만큼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머니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깨지 하면 되고, KP생명과학도 5개선 안 깨고 있죠. 그죠? 5개선 메이트를 하지 하면 돼요. 대신에 깨면 더 밀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박스권, 동구바이오 제약도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앞전에 거래량 들어온 걸 잘 보고 있어야 되죠. 자, 바디텍 매드는 더 떨어지면 좋은데 일단 대량 거래가 세게 들어왔죠. 아직 목표가는 못 찍었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 얘 원래 60주선이 저렇게 고약해요. 엄청난 수급주선이죠. 이번 주 종가상 5선 위에서 끝나야 돼요. 실제로 11,300원대인데 이런 친구들이 오늘 한 번 더 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고, 실질적으로 오늘 11선 안경 또 뛸 수도 있어요. 사실 십자도지에 대한 가의가 좀 있는데 이렇게 십자도지를 그려놓고 사거래를 떨어지고 빵 때린 애들이 있어요. 오늘 잘 보셔야 되겠죠. 보셨다가 그냥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돼요. 자,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로봇 관련주라고 그랬죠. 로봇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선 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 얘기한 지가 한참 됐어요. 여기부터 얘기했는데 다음날 한 8% 쳤다가 다음날 11%또 올라갔죠. 어제 음봉 역시나 이쁜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셔도 되고, 손절하기 싫으면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을 계속 모아나가지는 마요.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무조건 뭔가 사고를 쳐요. 제가 재무가 좋다 안 좋다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 판단은 그래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놔요. 신용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되는 거는 이 종목은 재무가 안 좋으니까 증권사에서 저렇게 해놨겠지 하고서 저는 재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추세는 좋아요. 차트는 이뻐요. 단지 재무가 안 좋을 뿐인데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마요. 자,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형제들도 사실 흐름이 좋아요. 대량 거래가 또 들어왔죠. 대신에 월봉에서 이치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시 뛰락률이 굉장히 커요. 다시 뛰락률이 굉장히 크고, 바이오 파마는 그나마 다중바닥인데 바이오로직스는 외바닥이긴 해요. 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일본에서 대량 거래 빵 들어왔죠. 그럼 며칠 쉬었다가 또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거래량이죠. 바이오파마 특히 매주봉이 잘 들어간 상태 뛴 거기 때문에 또 뛸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가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은 좀 하고 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사가지고 뭐 올해 말에 본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본다든가 아주 긴 안목으로 뭐 이렇게 짧게 몇 개월 안에 그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최소의 것도 라고 2년, 3년 뒤에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가격에 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8, 9만 원에 사라고 한 적이 없죠. 제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삼성전자는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6만 원까지 계속 사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팔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보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셀트리온을 단 한 번도 30만 원대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주식을 어떻게 사?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데, 그죠? 사려면 지금 사시란 얘기예요. 지금 사가지고 길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게임주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어디를 공략했냐면 중국을 많이 공략했어요. 잘 아시죠? 중국을 많이 공략함으로 해서 그 판호 발급, 이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제로 코로나 시행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조금 이게 그 게임 회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바로 중동으로 눈을 돌렸어요. 근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중동에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엄청 좋아한대요. 저도 게임은 좋아해요. 근데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자, 중동의 K게임사랑 이 얘기들이 초록장에 많이 떠 있으니까 보시고.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멤버님들이나 친자분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 누가 한 명만 보고 했어. 한 그룹만 보고. 이 그룹이 뭔가 속으시게 하면 당연히 다른 그룹을 찾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속썩일 때 게임주들이 다 바닥을 쳤죠. 너무 힘든 거야. 중국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중동을 보고 있죠, 지금. 근데 게임주들을 제가 멤버님들한테 이따 30분 정도에 항상 알려드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 노란 썸네일 중에서도 어떤 게임주를 봐야 되는지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게임주들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중동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럼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 그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월봉 바닥 탈출형이에요. 월봉 바닥에서 게임주를 다 탈출하고 있어. 중국의 판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중요하냐? 이제는 중동이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너무 중국만 믿고 있기보다는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중동으로 가고 특히 중동을 못 가면 인도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있고 게임과 로봇과 메타버스는 같이 움직여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제가 몇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넥스트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메타버스주들도 그동안 굉장히 바닥을 쳤어요, 이제.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도 드디어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넥스트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 여기서 잘 보고 있어야 됐거든요. 계속 날아가죠, 지금. 계속 올라가요. 일단 단기 목표가 찍었는데 맥스 또 뛸 수 있고 다른 그 바이브 컴퍼니 얘기한 지도 벌써 이런 데예요.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게임주가 움직이듯이 당연히 메타버스주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가 진행할지는 다 알려드렸어요. 멤버방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뭐를 사야 되는지는 아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고 시황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는 주도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그 지금 정치권이 약간 요동을 치고 있죠. 이렇게 뭐 이제 어떤 테마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대장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제가 얘기도 좀 해놓을 건데 오늘 그 친구들이 빨리 뛸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뉴스를 챙겨보고 있었는데 어떤 그 정치 테마의 관련주들 특히 지금 그 당 선호도 1등으로 나가신 분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관련주가 오늘 하루는 뛸 수 있는데 그동안 뛴 애들도 있고 안 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뛴 애들을 이따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그 보고 있는 멤버님들은 특히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무조건 뜰 거예요. 바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몇 가지 정리하고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이 썸네일 참고하시면 저하고 만나서 보시면 돼요. 자,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명절전 마지막 실방, 그죠? 명절전 마지막이죠. 마지막 실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